민주당의 경우는 단독 과반을 하느냐,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느냐,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는 단독 과반에 못 미치는 일당, 제1당. 반면 국민의힘은 과연 제1당이 가능할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100석 미만으로까지 가혹하게 전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야권이 뭐 기세를 올려서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까지 돌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떻게 판세를 보고 계신지 뭐 취재를 해오셨다니까 서정욱 변호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한 140에서 150 정도로 일당이 된다. 140에서 155석. 일당. 그 논거는요. 한 세 가지만 짧게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바람이 계속 바뀌는데 처음에 강서구에는 우리가 분류했죠. 예. 그다음에 그 비명 행사 공천 파동으로 우리가 유리했죠. 예. 그다음에 그 이종섭, 황상무 파동으로 우리가 분류해졌죠.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바로 이제 그 양문석. 그리고 이제 우리 수원 그 정해 김준혁 교수. 예. 이게 이슈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아하.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하는 척했다. 뭐 이런 이제 삼겹살 먹고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했다. 예. 이런 이제 위선. 그다음에 조국 교수는 리아라고 있잖아요. 네. 이분이 박근혜 만세 이런 분이 검증도 없이 그냥 비례 7번 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완전히 사회적 연대임금, 야 민노총 너가 임금 다 줄여. 중소기업하고 똑같이 받아 너가. 자 나는 서울대 교수 1억 받아갈 테니. 이게 뭡니까? 민노총도 지금 덜 걸랍니다. 어떻게 임금을 똑같이 맞춥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런 게 검증이 나오면서 조국 당이 급격하게 지금 세가 위축되고 있어요. 여론에 가장 과표집된 게 조국 혁신당하고 자유통일당입니다. 원래 광신도에 가까울수록 여론 잘 받아요. 조국 당이 여론 1등 한 것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국민의 미래를 이깁니까? 쪼개진 당이. 보수가 우리 절반인데 우리나라 절반이 보수잖아요. 따라서는 이런 게 모든 걸 볼 때는 지금 이게 총선 예측이 맞은 적은 거의 없어요. 상당히 이번에 국민의힘 일당 되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네. 자, 정유석 기자님, 국민의힘이 일당이 된다. 140에서 150석 이렇게 서 변호사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일당도 못하는 거네. 일당도 못하고 전국 주도권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가고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십시오. 어떻게 전망합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정권 심판론이 네. 사실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지난 1년 10개월간 제가 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특이하게도 부정평가 콘크리트 벽이 있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박근혜 정부는 콘크리트 지지층 40%가 깨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분석 틀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콘크리트 부정평가 60%가 빠지지 않는 정부예요. 근데 이게 1년 10개월간 계속됐고 정부 지원론이냐 정부 견제론이냐 했을 때 항상 정부 견제론이 앞섰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최근 발표된 여러 그 여론조사 추이를 종합을 해보면 사실상 민주당이 우세한 전망이 그 굉장히 뭐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은 140석에서 150석을 희망하겠지만 민주당 국민의힘 자체 조사에서도 그 정도 의석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00석 미만으로 빠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가 소위 얘기하는 양문석, 김준혁 두 분의 어떤 뭐 변수로 인해서 다시 바닥을 찍고 조금 그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40석, 150석 가기는 굉장히 무리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미래가 말이 되냐 절반이 보수다라고 하는 건데 절반이 보수인지 아니 항상 보면 진보 보수 중도가 3분할 돼 있어요.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근데 그래서 절반이 보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뭐 사사로이 다 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가수 리아 김재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혀 정치 성향이 없을 때 그 선배 가수로부터 뭐 좀 도와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가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고 정치 의식이 생긴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인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하나 딱 잡아가지고 뭐 그렇게 조선일보식으로 네. 논평하지 맙시다. 예. 자, 의석수 전망을 해주셔야죠. 민주 몇 석으로 봅니까?
근데 사실 지금으로선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서영주 부대변인이 더 정확하겠지만 151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50석은 넘고 지역에서 160에서 165 정도. 이거 5% 이내의 접전 지역 중에 열세 지역도 있고 우세 지역도 있는데 열세 지역 다 빼고 우세 지역을 하면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비례 정당인데 비례 정당에서는 큰게 그 우위를 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75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비례 의석까지 합쳐서요. 네, 네. 175에서 하여튼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이제 사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진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151석입니다.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거고. 자, 우리 문종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이 한 110에서 120석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것은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30% 초반에서 후반 사이에서 지지율이 형성되어 온 점, 그리고 최근 저희 당이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우세 지역에서도 접전 지역으로 많이 돌아선 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희가 140석 이상의 의석수를 바라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110에서 120석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 이내 초접전 지역이 양당에서 다 30곳 이상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와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 투표를 할지, 이 부분도 저는 큰 변수라고 보고, 더불어서 20대, 30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투표를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날도 좋고 벚꽃도 피고 양당의 어떤 그 정치권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극으로 치달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휴일에 회사 가는 대신 나들이나 가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희 당 또는 민주당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실제 의석수 한 5석에서 8석 까지도 저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참 오늘 같은 날 사실 기분 좋게 우리 당이 잘해서 150석 또는 180석을 얻어서 민주당의 그 입법 폭거를 저지하고 정말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반은 힘들고 110석, 120석 사이로 아마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 네. 지금 이거 보면 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은 좀 차지하는 걸로 나오는데. 흐름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되기 전까지 나온 이런 추이를 보면 분명히 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흐름은 흘렀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권 심판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들이 보였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지막에 딱 한 표가 부족하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심판의 날이다. 심판입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면 이게 콘서트홀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방 선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 지지층만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인 메시지만 던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불러줘야 되는데 노래방에서 본인이 부르고 싶은 노래만 눌러서 그 방에 갇혀서 계속 그 노래만 부르면서 자아도취형 선거를 치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심판의 날을 민주당이 던졌으면 정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심판을 할까? 기회를 줄까?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딱 한 표가 부족하다. 뭘 위해서 한 표가 부족하죠? 예를 들면서 야당을 심판해달라 뻔뻔한, 아니 물가,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야당이 국정을 운영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9번이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나라를 국정을 이렇게 혼미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권 심판의 물줄기가 수평으로 흘렸으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오만함과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인해서 정권 심판이 이렇게 따르자면 폭포가 된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의 정권 심판의 흐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국민의힘에서 뭐 김준영 후보,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어떤 뭐 무슨 고기 논란 뭐 여러 가지 말꼬리를 잡는 그 이슈를 던지면서 정권 심판의 물줄기를 바뀌려고 하는데 바꿀 수 없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미 사전 투표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오늘 본 투표도 제가 봐서는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의석수를 어떻게 봅니까? 예.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절대 좋을 수 없다. 좋을 수 없다. 지난 총선이 몇 석이었습니까? 103석. 그러니까 103석 플러스 무소속 4석 하면 한 107석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7석 미만이에요. 여당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7석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97에서 103을 보는데요. 저는 98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98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빼고 169석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비례연합 자체가 조국혁신당의 어떤 돌풍이 있기 때문에 10석 정도를 최소치로 잡았을 때 179에서 180 정도는 무난할 것이다. 라는 차원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꺼지지 않는 부분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이거는 이제 비례도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심판 여론에 있어서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매우 좋지 않은 그 언더의 성적을 거둘 공산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 분석에 따르면 야권이 200석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193석 아니, 정도 되는 거예요. 193석이에요? 네. 아니 국힘이 98석이라고 한다면 지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잘 보시면 이게 개헌조선이 되더라도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진보당이 있어요. 그다음 개혁신당이 있어요. 어쨌든 다 야당이죠. 아니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게 그 조국과 저 민주당을 합치면 한 192에서 193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혁신당 자체가 한 서너 석을 잡았을 때, 3석 정도를 잡았을 때 딱 진보 진영 범야권을 합하면 197에서 198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게 뭐라자면 속을 앓을 거예요. 개혁신당이 말하자면 알박기 형태의 정당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헌조지선이 이제는 이준석 그 대표의 당인 개혁신당에 달리는 목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범야권 200석은 솔직히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결국에는 심리적 그리고 사실상 레임덕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아무래도 서정욱 변호사한테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발표된 것만 보면 이게 서영주 대변인 말이 맞아요. 예. 근데 제가 그 4년 전에 출구조사는요 일반 여론조사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그렇죠. 출구조사는 이게 방송 3사가 50m에서 딱 조사하죠. 예. 근데 4년 전에 출구조사 발표를 했는데요. 오차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민의힘 전신 있잖아요. 예. 그 당은 이제 107에서 130석까지 연대했어요. 예. 107에서 130석. 이게 오차 범위예요. 예. 근데 103석밖에 못 오다가 예. 오차 범위 최하보다 4석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139에서 158 비례까지 포함하면 이제 그 155부터 178이라 있거든요. 예. 근데 185로 이것도 상한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예. 자, 출구조사가 이 정도인데 여론조사. 그러면 이게 지금 여론조사 500명 그 꽃이 여론조사 김어준 씨가 22%나 한 여론조사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보수 어르신들에게 여론조사 응답 안 합니다. 제부터 한 번도 응답한 적 없어요. 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4분 중에 여론조사 응답한 분 한 분에 있으면 없을 거예요. 아마 이 5분 다 없을 거예요. 답 안 합니다. 예. 자, 누가 답하느냐? 자유통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답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에게 절박합니다. 조국 구속되고 정광훈 목사 절박합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면 서영주 말이 맞아요. 근데 저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거대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쵸. 이재명 지지가 20%대입니다. 윤석열 35%입니다. 자, 저는 단순하게 계산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 35가 나간다. 70이면 5대5로 봐요. 투표율 70일 때 보수 진보가 5대5다. 70 넘으면 좌파가 유리하다 인정합니다. 근데 70m 넘으면 보수가 유리하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왜? 윤 대통령 35는 상수고 네. 나머지는 변수라 봅니다.
그거 혹시 그러니까 반론? 윤 대통령 저 상수가 35%면 상수보가 나간다는 거죠. 국민 투표하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65%는 안 나가겠어요 투표장에? 당연히 나가죠.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까지 거는 해서 윤대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투표내다 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사전 투표만 봤을 때 투표 꼭 하겠냐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51%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26%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민주당 쪽은 사전 투표를 그 좀 선호하는 편이고 국민의힘 분들은 본 투표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추세를 보면 대구가 16%로 제일 높아요. 11시 때 현재 그 투표율을 보면. 그리고 4050이 상당히 투표를 많이 합니다. 인구 비율도 50대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현장 취재하면서 확인한 여러 민심을 보면 40대, 50대, 60대가 유세 현장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표에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는 그냥 추이와 흐름을 보는 것이지 여론조사가 정확히 100%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층의 유권자가 나가서 표를 던지고 그것이 실제 저 집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고 관건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분석과 추세를 쭉 보면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의 정확하다라고 보기에는 도도한 민심의 흐름, 앞서 말씀하신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 심판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35만 나오고 나머지 65% 투표장에 안 나온다. 이건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네. 저런 결과는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관건은 지난 21대 총선도 초반에는 그 국힘 전신 정당이 좋았어요 흐름이. 그런데 새벽에 다 뒤집혔잖아요. 근데 지금 50여 곳이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접전지예요. 맞아요. 이 쏠림이 국힘으로 완전히 가버릴 수 있고 민주당이 가버릴 경우에 이제 사달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국힘이 100석 이하를 받을 경우에 아까 알박기 정당이 된다고 서영지 변호사가 알박기 정당이라는 게 아마 몸값을 높인다는 그렇죠. 얘기 같아요. 조세석 가지고도. 그런데 반면에 정말 50곳이 접전적인데 이게 국힘 쪽으로 쏠려버려 가지고 막판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과반 의석을 못 했는데 조국 혁신당하고 합쳐서 넘겼을 경우에 여기도 조국 혁신당이 약간 알박기 정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박기보다는요. 알박기. 조국 혁신당은 개혁신당과 다른 형태의 이제 정당 형태를 띠겠죠. 예를 들면은 10석 이상의 플러스 알파면 14석, 15석이면 6석에서 7석을 보태면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네. 3당 체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다당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개혁신당 3석을 가지고는 알박기는 되지만 이거를 정당의 형태를 하려면 17, 18을 가져와야 되고 세력과 뭉쳐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 뭐 개혁신당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은 좀 다른 형태인 것 같고 다당제 형태로 갔을 때 입법부의 형태는 매우 달라져요. 이거는 민주당도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협상 대상이고 눈치를 볼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도 조국 혁신당의 눈치를 보고 어떤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개혁신당과는 조금 다른 형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댓글 좀 예. 잠깐 살펴보면요. 저희 패널들도 서정욱 변호사 빼고는 뭐세 분이 약간 좀 분석이 방향이 같았는데 역시 그 민주당 우세를 점치는 글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200석 이런 글 올려주신 분 있고요. 216석 갑니다. 민주당 지역구 170석 비례 10석 180석이네요. 자, 여당은 이제 영남 지역당으로 쪼그라들겠네. 이런 글도 있고요. 자, 반면에 이분은 서정욱 변호사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더 에너지가 많습니다. 국힘 150 초반, 민주당 130 초반 예상 이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한 표가 4년을 좌우합니다. 국민의 무서움을 표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요. 네. 비례라는 게 그 순수 민주당이 10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 6 합친 게 10석이라는 거예요? 합친 게 6석이라. 합친 거. 합친 거는 순수 민주당이 아니고. 그렇죠. 순수 그러면 민주당이 가능하죠. 순수 민주당만은 근데 진보당은 없죠. 진보당의 가능하잖아요. 지역구가 2개가 있어요. 지역구가 민주당 아니 그 진보당이 지금 울산하고 울산하고 부산 부산에 있기 아니 네, 때문에 비례에 걔가 넣자면 상당히 진보당은 따로 떨어져 나갈 텐데 민주당 의석이 아니잖아요. 아니, 민주당 거기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해서 그렇죠. 하나의 야권으로 뭉쳐 야권 있기 때문에 선거연합을 한 집으로 한 그래서 다 합쳐가 10석이다. 그렇죠. 뭐 그건 가능하죠.